이어서 재테크 인싸들이 모이는 곳,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시작됩니다. 주식은 투자일까 도박일까? 이 주식 투자는 도박적 성격이 강하다고들 하죠. 그런데 막상 주식 투자와 주식 도박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다음과 같다면 지금 여러분은 주식을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빚을 내서 투자하고 있다. 그것도 연 10% 이상 이자율로 빚을 낸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주식 때문에 내 직업에 영향을 받는다. 가령 10분마다 주가를 확인한다든가 하면 도박적 성격이 강한 거죠. 셋째는 한 종목을 일주일도 보유하지 못하고 단타 매매를 주로 한다. 이러면 이미 도박 쪽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도박으로 돈을 모으기가 힘든 것처럼 이 주식도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접근하면 뭘 해도 손실 뿐입니다. 혹시요, 이 주중에 매일 오전 9시 막 심장이 쿵쾅거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한 번쯤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0월 1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이 부동산도 투자와 투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주식도 정말 도박과 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공인된 도박이다. 이렇게도 표현한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확실한 것은 투자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말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3423번님, SBS 화이팅! 정철진님의 목돈연구소 파이팅! 네, 진작 남편도 이 방송을 들었어야 하는데 제가 꼭 청취하게 만들어야겠어요. 꼭 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듣는 방송, 저희 목돈연구소가 현재 추구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6059번님, 주식은 잘 몰라서 펀드 투자만 하고 있어요. 적립식으로. 주식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한번 도전해봐야겠어요. 네, 일단 펀드, 간접 투자가 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주식 투자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한번 직접 투자를 또 해보시겠다라고 하면 공부는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펀드랑은 달라요. 저희가 오늘 조금 있다가 주식학개론에서 이런 코너도 있지 않습니까? 따박따박 배워보는, 때마침 오늘 주식학개론은 정말 주식을 어떻게 고르고 또 사야 되는지까지도 설명하게 되니까 오늘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는 샵1035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고릴라와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이 골뱅이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 하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코너 잠시 후에는 주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는 시간, 주식 입문하는 분들께 꼭 필요한 코너, 주식학 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경제사기 실화극장 있습니다. 목돈지킴연구소의 승재현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이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9689번님, 안 그래도 너무 기초적인 것을 물어보기가 부끄러웠는데 찐 초보들을 위한 주식학 개론 진짜 완전 환영합니다. 완전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알라뷰까지. 알라뷰까지. 좀 안 맞는데 이게 쉽게 설명드려요. 알라뷰 이렇게 네. 마음에 있습니다. 주식학 개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본부장. 네. 쉽게 설명하는 게 어렵죠. 엄청 어렵습니다. 네. 네. 제가 그 라이브 방송도 좀 봅니다, 종종. 하청환 본부장에. 네. 거기 오시는 분은 실제로 좀 네. 많이 단련이 됐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실질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네, 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 이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듣고 가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용어나 이런 것들을 막 할 수가 있지만 그렇죠. 우리의 주식학 개론은 다릅니다. 맞습니다. 네,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져봐야 되고요. 오늘은요, 또 진짜 원론인데 네. 꼭 필요하고, 네, 꼭 이대로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어떤 종목을 투자할 때 프로세스가 있어요.
들이단짝 매수 눌러가지고 100만 원어치 사면은 안 되는 그렇죠. 바로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네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지수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고 1번 지수 분석을 시작한다. 네. 이건 시장 분석이네요. 그렇죠. 시장 네. 분석이고 일단 프로세스 먼저 말씀드리고 네. 바로 이제 지수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산업 분석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기업 분석을 해야 되고 예.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 전체 시장 지수 분석, 네. 그 중에서 산업, 네. 그 중에서 기업, 네. 마지막으로 차트. 네, 맞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꾸로 차트부터 하죠. 네, 차트 보고 그냥 사죠. 네, 맞습니다. 뭐 이따가 당연히 이제 뭐 물론 굉장히 이제 연차가 있으시고 또 시장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차트를 보셔도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초보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프로세스를 좀 지켜주셨으면 좀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수 분석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수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를 아예 할 건지 안 할 건지 자체를 고민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수를 분석을 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은 좀 시장이 안 좋다라는 판단이 들면 굳이 지금 돈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시장 분석을 했는데 시장이 하락이다. 네. 그럼 아무리 날고기는 기업 주가도 빠지죠.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평소의 시장이면 훨씬 더 크게 올라갈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안 좋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시장이 좀 좋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징이랑 테마주 쪽으로 거의 모든 수급이 가게 되고요. 일반적인 나머지 종목군들은 굉장히 소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 자체가 안 좋다라는 거는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라는 지수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예. 증시에는. 근데 지수 자체가 빠진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평균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의 수익률이 많다라는 거고. 그렇겠죠.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좀 시장이 안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좋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근데 이 시장 분석이라는 게 결국 이벤트 분석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쵸? 네, 이벤트 분석이죠.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뭐 이제 선거 관련된 부분들. 또 중국 뭐 헝다 전력난 뭐 미중 그쵸. 분쟁. 네, 뭐 이제 뭐 미중 분쟁도 될 수 있고 규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인데 그런 각각의 요소들이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있고 또 단기적으로 또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네. 시장 자체가 지금 어차피 우리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뭐 하루 이틀 만에 돈을 빼는 물론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장기 투자를 전점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돈을 넣어서 이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시기로서 적절한가 아닌가 정도는 적어도 판단하시고 거기에서 그래도 그래 지금 약간 부담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그래도 좀 투자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네. 그 순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처음에 전체 시장 네. 지수 분석이고요. 네. 다음에 그 중에서의 산업 분석을 들어가고 네. 그 중에서 기업을 하나 또 골라야죠. 그렇죠. 기업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하면서 네.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건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요. 이거 마음이 급한데. 네, 그렇죠. 개인들이 그래서 네. 결국은 이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투기성으로 접근하게 되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좀 투기가 아닌 투자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이 투자라고 하려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을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시간을 충분히 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업의 주식에 좀 투자를 할 때는 좀 생각이 달라요. 우리가 부동산 같은 거 투자하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옆에 지하철이 생긴다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어서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뭐 짧게는 3년 그 길게는 이상도 기다리죠. 길게는 뭐 8년까지도 사실 기다립니다. 음. 근데 주식에서 투자 뭐 장기 투자 얼마 정도 기간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아마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1년을 얘기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부동산이랑은 1년도 긴데. 1년도 엄청 기죠. 네, 네, 네. 보통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회사가 이벤트가 생기고 사실 바뀌는 데는 우리가 직장을 다녀보고 사회생활을 해보면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뭔가 크게 단기간에 바뀌는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좋은 이벤트가 나타나더라도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건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걸 이제 소급해가지고 먼저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충분한 투자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분석 자체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할 때 정확한 투자 포인트가 있고 목표가가 있어서 지금 시점부터 이런 산업이 성장이 되고 지수의 흐름들도 앞으로 좋아질 것이고 그런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종목에 투자를 하면 약 70%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리더라도 버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이 그냥 단순히 누가 좋다라고 해서 추천을 해서 산다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분석을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뭐 단기간으로 갑자기 시장이 안 좋아서 한 10%, 뭐 일주일 동안 10에서 15% 정도 빠지게 됐을 때는 우리가 손절매라는 거를 한번 고려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과정으로 이제 골라서 하다가도요. 네네네. 네? 그쵸. 하고 장기 투자도 하겠다고 마음 먹어도 네.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아예 그냥 빠르게 그 가격이 네. 목표 가격이 왔을 경우에 차익 실현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고 그렇죠. 반대는 방금 우리 하창 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네. 분명히 나는 좋아서 뭐 진짜 3년 이상 투자하려고 하는데 네. 마이너스 25%다. 그렇죠. 이거 끊어야 되잖아요. 이런 매매에서 또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주식할 때. 그렇죠. 근데 이제 트레이딩 쪽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25%가 빠지면 사실 네. 그 마이너스가 굉장히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수익권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 기업이 네, 네. 기업이 이제 수익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을 투입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여유 자금이 생기게 될 것이고 적절한 타이밍에 차트 분석을 해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이제 좀 타이밍이 왔을 때 한 번 한 번씩 이제 진행을 해주면 그 퍼센테이지들이 많이 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러한 흐름으로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들이 분석 자체를 안 하고 들어가면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분석을 할 경우에는 네. 손절이 안 나가고 그렇죠. 하창 본부장은 네. 물타기를 갈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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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러나 그 시점도 잡아낼 수 있는 게 이제 분석인데. 그러나 분석 없이 들어갈 때는 그렇죠. 그냥 당황한다. 맞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분명 좋다고 했는데 단기간에 마이너스 25% 30%씩 네. 되는 종목은 너무 많아요. 많이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내가 이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끌고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신념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예, 이런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지수 분석, 시장 분석은 이제 이벤트 같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다음 과정이 산업 분석이었었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이 산업 분석하는 법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네, 산업 분석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너무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이제 초보자 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 네 가지를 좀 꼽아봤어요. 네 가지. 네 가지 뽑아봤는데 첫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인가? 이 산업이. 네, 이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인가고 두 번째로는 이 우리나라에서만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다양한 국가에서 동시에 성장하는 산업인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 시장 사이즈가 중요하니까. 네, 시장 사이즈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의 수혜까지 나올 수 있는가? 정부의 정책,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섹터인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산업이. 네, 그 산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데 하나씩 좀 보죠. 네,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차 전지로 좀 예를 드릴게요. 네, 2차 전지 산업입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업종인데, 자,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스. 네, 예스 바로 나오죠. 예스 바로 나옵니다. 그럼 일단 예스, 노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전세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인가? 예스죠. 예스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받아왔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받아왔으니까 일단 지금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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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인가? 투자자라면 더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없어지게 되고 운송수단으로 무조건 차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이런 시장이 커지게 됐을 때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산업은 오케이. 오케이. 아.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걸 이제 좀 차차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런 2차 전지라든지 뭐 수소라든지 친환경적인 그런 얘기들은 지구 온난화가 발생이 되고 있고 예. 기후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2차 전지 완성차 업체들이 결국에는 이런 전기차 선언을 그쵸. 하는 것 자체가 또 배터리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차가. 배터리 싸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 자체가 적어도 한 10년에서 20년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생각을 일반 투자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장기 투자 어느 정도 보세요라고 했을 때 1년 나온다고 했고 그것도 길다라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실 정도로 네. 사실 장기 투자가 어렵잖아요. 우리 현실화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10년 이상의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인가라는 질문인데 예,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인데 네, 전 세계적으로 또 성장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우리만 성장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성장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성장을 계속하더라도 결국엔 시장의 파이는 한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의 사이즈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아까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선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자체가 그러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의 사이클이 전부 다 전기차 수소차로 바뀐다라고 했을 때 이거 어마무지하죠. 어마무시하죠. 엄청나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즉, 이 흐름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전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외신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이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이슈가 끊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만 이슈가 되게 되면 단기간에 이벤트가 됐다가 사라질 수가 그렇죠. 있는데 네. 이제 계속 좀 테슬라라든지 이런 해외 기업들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이벤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성장을 하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세 번째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인가? 그쵸. 네.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보조금으로 먼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뭐 환경적인 부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정부가 대체에너지? 그렇죠. 대체에너지 쪽을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이 상당히 빠르게 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는 정부 쪽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도 이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전기차 시장이 열리게 된 것도 탄소 중립이라는 협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각국에서 이런 탄소 배출에 대해서 친환경적으로 가자라고 선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죠. 산업 자체가. 그렇죠. 네. 저는 이 부분을 정부의 미움을 안 받는가, 받는가, 요것도 이거 이렇게 바꿔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맞습니다. 네네. 최근에 그 플랫폼 업종들, 플랫폼 맞습니다. 기업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부의 미움을 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로 플랫폼 쪽은 앞으로의 성장성은 무궁무진한데 한데. 이제 정부의 이런 이제 규제를 받거나 네. 이런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움을 받게 되면은 그렇죠. 지원은 못 받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이제. 지원을 일단 네. 못 받고 오히려 이제 영업하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은 상당히 산업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정부의 뭐 미움을 받지 않는 기업인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가 네, 바로 일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가예요. 우리도 지금 자동차 쪽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네. 분명히 이제 뭐 하이드리브라든지 네. 전기차 수소차를 또 도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다 기다리고 있죠. 네, 다 바꾸려고. 다 바꾸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일반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를 드렸던 이제 넷플릭스 쪽 OTT. 뭐 오징어 게임과 네. 그리고 DP 때 얘기했죠. DP가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고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잖아요. 네. 그리고 OTT도 결국에는 이 네 가지에 다 포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죠. OTT 쪽은 왜냐하면 네. 우리의 삶의 여가와 레저 쪽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뭐 넷플릭스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 등등 이런 OTT 산업을 점령하려고 전
전 세계에서 지금 엄청나게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시장이 계속 커지게 되고 제약을 받지 않을까요, 오히려? 아닌가? 플랫폼 쪽으로 만약에 이제 포커스가 되면 그런데 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의 그런 산업들을 잡아 나갈 수는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적어도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정부의 미움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미움을 받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성장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보는 시간의 한도가 있잖아요. 보는 시간은 왜냐면 봐봤자 네. 24시간 본다라고 해도 1시간짜리 24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막 그 기하급수적으로 못 보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안 본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안 본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 아. 컨텐츠들은 계속 이제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하고 꼬마가 또 크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걔네들이 네, 또. 새로운 사람들도 이제 네. 나타나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뭐 우리나라 출산율은 그렇지만 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성장성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맨 있는 마지막. 분야죠.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이제 산업들이 생각보다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라인들이 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 얘기는 잠깐 여기 왜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금융주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커지고 있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수혜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단 네 번째가 안 좋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성장도 좀 이제는 그렇죠. 거의 끝일 수가 있는 게 만약에 디지털 화폐, 네네. 디지털 달러 나오면 그렇죠. 네, 네. 뭐 성장성 부분에서도 물론 이제 엄청 길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디지털 화폐라든지 대체 통화가 나타나게 됐을 때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네 번째 사람들의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주가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잘 나오고 좋은 배당 거는 주고 배당 주고 네. 좋은 거 너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 들어가봐야 어차피 주가 안 오를 거다라는 네. 생각. 그리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뭐 대출이나 이런 금리가 오르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이 기업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또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좀 뭐 성장성이 있고 기업 자체가 좋더라도 이런 이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결국엔 투자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관심도에서 멀어지게 되면은 이제 주가의 이런 투자 관점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산업 자체를 좀 선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종목 고르기 전에 가장 먼저 이제 시장 어떻게 될 거야라는 거 큰 틀의 지수 분석하고요. 네. 그리고 오늘 했던 이 산업 분석을 하고 네, 그 중에 산업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기업 하나를.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그 기업 고르는 법을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종목을 고르는 법을 다음 네.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학개론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돈이란 게 잃으면 슬프지만 뺏기면 분노가 치밀죠. 우리의 목돈을 사수하기 위한 코너입니다. 리얼하고 생생한 경제사기 실화극장 목돈지킴 연구소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승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코로나 시국에서 미국에 급한 출장을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생각보다 백신 완료 접종하신 분들은 네. 미국 가는 거 전혀 지장 없습니다. 네. 사실상 네. 미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PCR 검사를 하고 3일 전에 예. 미국에 들어가면 미국에서는 사실 그 자가격리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편하게 공항에 그냥 나갑니까? 근데 그냥 나가서 그냥 아무데나 가도 돼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기 3일 전에 미국에서 PCR을 받아야 되는데 아하. 미국 PCR이 그 비쌀 것 같은데? 아니 그 천조국이 공짜야. 아, 미국 PCR은 공짜다. 이게 이제 그게 미국 PCR도 우리나라 그냥 편의점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 더 놀라운 게 포리너잖아요.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네. 외국인도 공짜. 그래서 그 PCR 딱 받으면 사실 그 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귀국하는 비행기에 네. 딱 타면 돼요. 그거 보여주고. 네. 그럼 그 비행기 타고 나자마자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 도착하자마자 자기 집 앞에 있는 보건소에 가서 PCR을 받아요. 아, 미국에서 일단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딱 더 귀국하자 올 때는 그냥 우리나라 백신 접종 완료자 그다음에 미국에서 72시간 PCR을 받으면 네, 음성으로 72시간. 나오면 그냥 우리나라 그냥 그 대중교통 타고 집으로 올 수 있는데 네. 오자마자 첫 번째 해야 할 일 자기 집 앞에 있는 보건소에서 PCR을 받는다. 예. 그러면 그 PCR이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가 풀려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오전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가서 집 근처 보건소 가서 PCR 음성 나오는 게 한 7시간 걸리니까. 그렇죠. 그 7시간 뭐 합니까? 그 7시간 자가격리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집에서. 아, 집에서. 그럼 피곤하니까 자면 돼요. 어차피 시차 적응이 안 되니까. 그럼 PCR 음성 나오면 그때부터 완전히 수동 감시자가 돼가지고 뭐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 그리고 귀국하고 7일째 다시 네. PCR 한 번 더 받으면 그때부터 완전히 자유인. 제가 어제 이제 PCR 다시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음성 나왔으니까 미국 가기 위해서는 PCR 4번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나라 접종 완료자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목돈지킴 연구소임에도 이걸 묻는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이미 위드 코로나로 간 곳도 있고요. 네네. 우리도 서서히 이제 가야- 가려는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는 거고요. 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쪽 얘기 들어보면 뭐 뉴욕 쪽은 제가 일주일마다 좀 뉴스를 봤는데 완전히 2019년이라고 하던데. 거기는? 네네. 뭐 사실 저도 DC 쪽에 있었거든요. 저는 워싱턴? 이제, 예, 워싱턴 네. DC에 있었는데 외부에서는 다 마스크 벗고 네. 활동하고 내부에서만 마스크 쓰는 걸로 되어 있어서 네. 실외는 뭐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다닐 때는 전혀, 이게 지금 예, 예, 전혀, 코로나인지 예, 예. 확인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소상공인분들 지금 많이 힘드신데 그렇죠. 조금만 더 예. 버티시기 바라고요. 한 주간에 이 미국 다녀온 사이에 어쨌든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걸 다룰 건 아니지만 화천대유 사건을 약간 좀 갖고 오셨네요. 예, 제일 처음에 네. 아니 이게 그냥 허탈, 상실, 분노 뭐 이런 단어밖에 기억나지 않는데 물론 뭐 이 안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네. 사실 872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100억을 벌고 네. 1억 정도를 투자해서 1,000억이 넘게 벌었죠. 벌었다고 1억으로. 생각하면 1,000억 이상.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이 납득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개발이 그만한 이익을 부여했다 할지라도 네. 초과 이익 환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네요. 예. 저는 좀 이제 부동산 개발 쪽으로 접근을 하면 야, 이게 땅부터 해서 실제적으로 개발해서 분양까지 가면 1000배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편으로서는 야, 아파트 원가 공개해야 된다라는 움직임도 나오는 게 저 고개를 끄덕이는 게요. 저는 예. 이제 물론 어떤 시장 경제를 추구하지만 야, 이게 저는 한 이제 100배? 이 정도는 보통 땅 사고 개발하면은 뭐 100배 수익이었는데 1000배 수익이 실제로 나는구나라는. 그러나 오늘 화천대유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또 무슨 사건 하나, 마스크 사건 이건가요? 예, 이게 혹시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난 지 2년이 지나서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그 걱정을 안 하는데 네. 제일 제일 처음에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신랑이 마스크 2 상자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은 신혼의 이제 살림 미천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 마스크가 귀했던 건 맞지만 예. 신랑에 마스크 2박스가 있다고 뭐 그거는 막 최고의 급조한 얘기 같은데요. 최고의 예? 최고의 프로포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자기야. 또 극황하게 되잖아. 예? 오빠. 네? 하지 마. 마스크 네네. 2개 있으면 2박스 그게 처음. 네. 예.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그 마스크 사기가 이제 나왔는데 네. 40대 이제 그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받았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뭐 사실 마스크 사재기에 있는 사람들 그냥 솜방망이 처벌받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국민들이 좀 이렇게 시선이 약간 뭐 이렇게 의구심이 있는 시선이었다면 네. 사건 하나 좀 정확히 말씀드려서 마스크 사기범들 국가에서 다 실형하고 있다. 이 이야기 잠깐 드리고 싶어서 네. 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마스크 총판을 운영한다고 다른 유통업자들을 속여 공급 계약금 1억 8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인 예. 거예요. 선계약금을 받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인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지 생산 공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러니까 야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한지를 하는 거야 이렇게 공사 친다고 하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그렇죠. 예, 다 만들어 놓고. 예. 그래서 외관만 보여주고 3월 말까지 보건용 마스크 150만 장을 공급해 줄 수 있다라고 속여 지금 사실상 이제 사기로 이제 기소됐는데요. 네. 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사람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원래는 1년을 선고하는 게 1심 판결이에요. 네. 1심 판결인데 그보다 이제
2개월 깎아줬습니다.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 이 사람이 좀 피해를 회복 적극적으로 시켜주려고 노력했는가 봐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한테. 예. 그래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점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감형이 되었지만 결국 실형을 받았다라는 예.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냥 앞에 인트로 사건으로 네, 인트로 사건으로 예, 화천대유를 다룰까 하다가 화천대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에 지금 마스크 사건으로 인트로를 갔고요. 예, 우리 네. 목돈 지킴 연구소 우리도 8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1억으로 1000억 만들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돈지킴 연구소의 핵심 사건은 뭡니까? 네, 사실 이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명절 지금 추석이었잖아요. 네. 추석이라서 식구들끼리 모여서 정말 도란도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다음에 가끔 우리 전래 풍속에 있는 뭐 윷놀이도 하지만 네. 또 이렇게 화투라고 해서 고스톱 많이 하시죠? 예, 고스톱도 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죄가 되지 않는데 네. 이게 상습으로 간다든가 이게 일시오락의 목적을 벗어나면 다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네. 오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조가 넘는 이득을 챙긴 조직의 운영자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 네네네. 1조 넘게 이익을 챙겼다. 챙겼다. 그 운영자가 잡혔는데 예, 온라인인가요? 오프라인인가요? 온라인이죠. 온라인이에요. 예, 지금 네. 사실 이제 도박이라는 게 지금 뭐 우리 소장님도 네. 가지고 계시지만 휴대폰이 다 있잖아요. 네. 휴대폰이 있어서 옛날에는 오프라인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막 이렇게 뭐 도리지구땡이라고 얘기하나요? 제가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네. 쫙 돈 돌리면 돈 쫙 거두고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삽으로 퍼서 주고 막 그랬죠, 돈을. 네. 그런 어떤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휴대폰이 다 있어서 진짜 과거 시대의 비닐하우스의 도박 개장이었다면 네.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간다. 손안에 있는 도박 개장이 가능하고 일단 바로 좀 사건으로 가보죠.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필리핀 마닐라에서 네,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운영자 40대가 이게 네. 필리핀에 있으니까 사실 이게 도박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기는 들어와 있는데 이 좀 사람 접속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걸 예.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도박 중에 가장 그 유해한 도박의 어떤 습백이 발생하는 게 휴대폰, 온라인 도박이에요. 네. 이게 오프라인 도박은 시간이라도 조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만 온라인 도박은 1초 단위로 이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피해, 아까 1조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네. 필리핀에 이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 네. 찾으려면 그냥 찾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국정원하고 사실 필리핀에는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포들이 많이 사는 그 지역에서 교포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많겠죠. 예, 교포를 예.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코리안 데스크. 왜냐하면 필리핀 경찰에 이야기하더라도 잘 협조가 안 되니까 네. 그럼 코리안 데스크에 있는 우리나라 현지 파견 경찰에게 이야기해서 그 파견 경찰이 필리핀 경찰에게 좀 사법 공조를 요청하는 그런 코리안 데스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 그다음에 그 코리안 데스크 그리고 필리핀 수사관들이 공조를 해서 이 40대 조직원들을 체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A씨 필리핀 마닐라에서 조직 사무실을 열고 2018년입니다. 물경. 2018년 7월부터 재작년 12월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예. 1조 3천억을 벌어들인 혐의니까 거의 2년에 1조 3천억을 벌었다는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 서민들께서 목돈을 지켜야 되는데 이 사이트에 한번 클릭함으로써 목돈을 잃고 있었던 사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약간 좀 궁금한 게요. 이제 라스베이거스나 이런 곳에서는 승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지켜줘서 네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돈을 잃기도 하지만 우리 카지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는 사람도 있죠. 네네. 네. 그게 뭐 확률 게임이고 그게 마지노가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고 예. 그러죠. 일정 부분이 이제 되어 있는데. 늘 승률 정해지잖아요. 예예. 근데 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런 게 없나요?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왜 하죠? 내가 돈을 따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저게 불법이면은 안 될 거라고 다 알 텐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불법인 줄 모르죠. 그냥 사이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쉽게 말을 하면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게임 명칭이 있는데 제가 그걸 말씀드리면 또 국민 청취자 여러분께서 또 찾아서 보실까 봐 어떤 게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외형상 보면 게임이에요. 예, 게임인데.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예. 예. 게임인데 그 게임의 확률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알고리즘을 만드는가 하면 네. 혹시 기억나세요? 뭐 특정 여기니까 괜찮겠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네. 이 알고리즘 만드는 친구들이 한국에서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데리고 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처음에 딱 가입을 하면 우리나라 게임도 그런데 우리나라 고스톱 게임도 처음에 딱 가입하면 한 10판은 무조건 이기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어가면 예. 이 느낌이 좋아. 그러니까 불법이든 뭐든 몇 번 이겨보니까 하는 그리고, 거구나. 예. 그리고 이게 현금으로 바꾸는데 그 사이버머니가 현금으로 바뀌어.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면 네.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이제 매몰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10게임, 20게임, 30게임 정도로 하면 네. 그게 눈만 감아도 눈앞에 이렇게 어른거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승률은 한 몇 프로 될까요? 아까 그건 알고리즘 얘기하셨는데. 그건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처음에 들어가서 초기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승률과 네. 그리고 1년 뒤에 받을 수 있는 승률은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필리핀에 있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얼마만큼 머니플레이션이라 그러죠. 사람들을 유효하게 잘 속이느냐. 극한으로 밀어넣느냐. 예, 그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래서 그거를 못 만들면 그 사람이 폭행하고 협박해서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살인 사건까지 일어나는 거죠.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을요. 예. AI 프로그램. 그렇죠. 그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머를. 예, 네. 프로그래머한테 이게 확률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확률이 너무 그러니까요. 낮아. 일반 카지노도 그렇잖아요. 예, 네.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흔히 말해서 디코이라 그러죠. 먹잇감을 네. 확실하게 줘서 네. 이 사람이 여기에 무조건 가면 오링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주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한 번 돈이 딱 들어가면 그 돈을 다시금 받아내기 위해서 계속적인 도박 사이트에 금원을 투입하게 되는 거죠. 하고 그게 불법인 줄 알고 또 이게 속임수라는 걸 알아도 빠져드네요. 그렇죠. 이미 내가 나는 한번 할 수 있을 거야. 예, 나는 거기에 들어갔고 왜냐하면 네. 사람의 기대 중에 이 도박을 하면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확증평형으로 되는가 하면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난대요. 땄을 때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도파민이라는 게 예. 제가 뭐 사행산업감독통합위원회하고 조금 이야기를 해봐서 하는데 알코올을 중독했는 사람은 네. 또 다른 쾌락을 찾아간대요. 그리고 마약을 하는 사람도 또 다른 쾌락을 찾아간대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사람은 다른 병용되는 또 다른 쾌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만 해요. 그러니까 도박으로부터 벗어나긴 어렵네요. 이겼을 때 네. 그 사람이 느끼는 희열이라는 게 그 도파민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서 언제나 도박 사이트는 이런 사이트를 어떻게 폐쇄하고 이런 네. 사이트를 어떻게 우리나라의 온라인 시장에 갖고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근데 같이 그 인터넷 접속하면 정말 많이 뜨거든요. 예,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100% 사기죠. 그냥 이거는 확률 100% 게임으로 어차피 초반에 여러분이 몇 번 이기셨다 하더라도 사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게 확률 게임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게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은 내가 게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다 그러니까 보겠죠. 절대로 이기게 만들어 놓지는 않죠. 사기니까 여러분 이 A 씨라는 사람이 2년간 1조 3천억을 벌여들이지 어떻게 이게 제대로 되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 필리핀 얘기가 나와서 요건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이제 여기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인데 네네. 필리핀에도 카지노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거기를 출입하는 건 불법인가요? 위법이죠. 아닌가요? 예? 위법이죠. 위법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영역 외에 대한민국 국민이 나간다 할지라도 예. 그 대한민국 국민의 주머니에는 대한민국 형법전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필리핀에는 도박죄가 없어요. 미국에도 도박죄가 없지만 네. 결국 대한민국은 아까 일시오락의 목적 이외의 모든 행위는 도박죄로 예. 처벌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카지노를 가든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를 가든 다 위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뭐 손지창 씨죠. 너무 유명한 일화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뭐 장모님이 잭팟 터뜨리고 그거는 그런 건가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맨날 저 로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케이스를 꼭 이야기를 했는데 네. 손지창 씨가 그 당시에 인터뷰를 했는 것, 지금도 인터뷰를 했는 내용들이 네. 나오는데 네. 이게 어머니 생신에 라스베이거스에 갔대요. 예. 그래 가서 그때 이야기하는 게 한 6불 정도의 돈을 네.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불이면 네. 사실 게임 2판 땅
땅 네, 이러면 그렇죠.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는 부모님의 생신이고 부모님이 가보고 싶은 카지노 가서 일시오락의 목적으로 한 6불 정도를 네. 썼는데 그 카지노 역사 이래의 최고의 잭팟이 나왔는 거죠. 네. 200억 정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아닌가 100억 정도인가? 갑자기 헷갈려. 200억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예, 네. 여하튼 뭐 다시 네. 본론으로 갈게. 여하튼 큰 돈. 네, 여하튼 큰 돈. 예, 여하튼 네. 큰 돈을 이제 받아서 그러나 처음 든 게 6달러였기 예. 때문에 그게 이거는 면책. 일시 오락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도박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손지창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2시간, 3시간 아니면 어머니하고 하루 왼종일 그 카지노에서 한 100불 정도, 200불 정도를 썼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 순간에 잭팟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이게 일시 오락의 목적이 아니니까 네. 도박죄가 되면 도박은 필요적 몰수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받았던 그 당시 뭐 23억 정도 최종적으로는 받은 건 23억이라는데 네. 23억 전체가 몰수당할 수 있었는데 앞에 있는 이야기가 일시 오락의 목적이라서 괜찮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필리핀에 있는 정규 카지노를 가든 라스베가스를 가든 어디를 가든 위법이다. 위법이다. 자, 그리고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이버 도박. 네. 이거 100% 사기다. 사이버 도박에 옆에 배너 광고가 네, 붙으면 네. 보지도 말고 네. 하지도 말고 생각도 말아야 된다. 네. 아예 누르지를 말자. 예, 가면 네. 무조건 돈 잃는다. 무조건 돈 잃는다. 드리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돈지킴연구소 승재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10월입니다. 가을을 만끽하는 주말 보내시고요. 저도 떠나고 싶습니다. 단 둘만이 아는 곳으로. 자, 오늘 끝곡 킨입니다. Somewhere Only We Know 들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I walked across an empty land. I knew the pathway like the back of my hand.